여러분, 곧 예금 보호 한도가 2배 상승하게 됩니다.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던 내 돈이 이제는 1억까지 보호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잘못된 이 방법으로 예금하시면 내가 받을 이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시고 통장에 돈을 넣고 계신데요. 제가 이자까지 보호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억이 넘어도 내 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준비했으니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만의 정보를 전달하는 시니어 정보통의 서PD입니다. 예금 보호 한도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은행이 망해도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고치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예금자 보호에 대한 상식부터 짚어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 청약통장이 예금자 보호 상품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시 말해, 은행이 망하더라도 내 청약통장에 있는 돈은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거짓말하고 있네. 은행에서 가입했는데 왜 보호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주택도시기금에서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요. 청약저축은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받나요? 라는 질문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보시면 단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어떤 은행에서 청약저축을 가입했든 그 돈은 모두 국가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된 청약저축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이 통장은 수도권 기준으로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약 25평 이하의 국민주택에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었거든요. 쉽게 말해 국가에서 지은 작은 평수의 주택만 노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30평대 아파트는 지원하지도 못하고 민간 기업이 지은 아파트에도 신청을 못하셔서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요. 이걸 느끼셨던 분이라면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2025년 9월 30일까지만 이 기존 청약통장을 30평대는 물론이고 민영주택까지 지원할 수 있는 청약통장으로 전환해주고 있는데요. 이 통장의 이름은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폭넓고 다양한 청약에 지원하고 싶었던 우리 시니어님께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청약저축을 가입했던 은행에 가셔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러 왔다고 하시면 전환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러면 내가 그동안 쌓아온 청약인정 금액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드실 수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환하더라도 기존에 쌓아두신 국민주택 청약 실적은 모두 그대로 인정되는데요. 즉 국민주택 청약 시 필요한 가입기간, 납입 횟수, 납입 인정 금액까지 전부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실적은 전환한 날로부터 새롭게 쌓이게 되지만 원래 민영주택 청약 자체가 불가능했던 점을 생각하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생기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국민주택만 지원하실 분들은 굳이 번거롭게 바꾸실 필요 없으시고요. 다만 전환하시려는 분들은 기존 청약저축에 비해 금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전환하기 전에 은행 상담원과 자세히 상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청약통장이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듯이 우리가 가진 통장의 상품이 모두 보호되는 것은 아닌데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해주는 금융상품을 보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대부분 상품 이름 뒤에 예금이라고 붙어 있는 상품들이 보호되는 상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통장 이름에 예금이라는 표시가 있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던 내 돈이 9월 1일부터는 1억으로 바뀌게 되고요. 해당 내용은 입법 예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9월 1일부터는 무조건 바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게 모든 은행에 적용되는 것일까요?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자료를 보시면요. 예금 보호한도 상향 대상으로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은행들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은행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에 있는 신협, 농협, 수렵,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도 포함 대상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NH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을 하나로 보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NH농협은행은 1금융권이고 지역농협은 2금융권이라 예금자 보호도 각각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오는 9월 1일부터는 NH농협은행에서 1억 원, 지역농협에서 1억 원씩 각각 별도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내용이 유익하시다면 구독하셔서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세요. 그렇다 해서 1억을 은행에 넣었다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착각인데요. 이 1억이라는 돈은요,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쳐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요. 예금 금리가 3%라고 가정한다면 원금 1억을 넣었을 때 발생하는 이자 300만 원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까지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금을 1억보다 조금 덜 넣어두시는 것이 좋으시고요. 남은 금액은 다른 은행에 예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행을 따로따로 관리하는 게 귀찮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1억이 넘어도 금액 상관없이 내 돈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우체국인데요. 어리둥절하신 분들 많으시죠? 우편과 택배를 보내는 곳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곳에서 예금 통장을 만드실 수 있으신데요. 그럼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감이 오시죠? 우체국은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예금 통장은 국가가 운영한다는 것인데요. 우체국 예금 보호법을 보시면요. 국가는 이자를 포함한 우체국 예금과 우체국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가 금액 상관없이 전액 보장해주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체국 예금 통장에도 작은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입니다. 7월 기준으로 시중은행 최고금리는 2.7%에서 2.9% 정도인데요. 우체국에 있는 시니어 싱글벙글 정기예금 금리는 최고 2.6%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은 내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과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돈을 어디에 맡길지 결정할 때 각자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따라 우체국이 좋은 답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내 집 주변에 있던 은행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가는 거 많이 느끼실 텐데요.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멀리 있는 은행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하시잖아요. 그리고 은행에 도착하더라도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 굉장히 힘든데요. 앞으로는 이게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5년 동안 1000개 이상의 은행 점포들이 문을 닫았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문을 닫는 은행 점포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는 우체국에서 은행 대리업 제도를 시범 운행하기로 했었는데요. 이 제도는 멀리 있는 은행 대신 예적금 및 대출을 대신 처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싶은데 너무 멀어 가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가까운 우체국에서 이 업무를 대신 봐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행된다면 우리 시니어님들의 금융 서비스 편의성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은행 대리업 제도는 7월부터 전국 2,500개 우체국 지점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었는데요. 최근 금융당국과 우체국 간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초 우체국을 중심으로 은행 대리업을 진행하려다 금융당국이 다른 기관까지 확대 계획을 세우자 이견이 생긴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정책의 동력이 약해진 것도 큰 이유가 되었는데요. 정권 교체 후 기존 정책을 수정하면서 우선순위가 밀리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변화하는 금융 서비스들의 내용을 한번 다뤄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변화하는 것은 빠르게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즘 어떠한 부분이 하기 어려우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좋아요가 많은 댓글 순으로 제가 특급 시니어님들을 위해
멤버십 영상을 주기적으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시고 유용한 정보 많이 받아가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